추석이 코앞에 다가오자 김순자 할머니는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을 나누고 정담을 나누던 따뜻한 명절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서울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핑계로 몇 년째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둘째 아들 현수는 사업이 어렵다며 연락조차 뜸했습니다. 셋째 딸 미영이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시집간 지 멀어 쉽게 오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순자 할머니는 작은 기대를 품고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자식들의 방문을 위해 정성스럽게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빈집을 지켜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자식들 연락이 왔는지 물었습니다. 진수는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고 현수는 아예 연락이 없었으며 미영이만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못 온다고 전화를 했다고 순자 할머니는 답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옆집에 자동차 한 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우르르 내려서는 할머니를 반갑게 안아드리며 추석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집 마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는 순자 할머니에게 더욱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니. 할아버지도 씁쓸한 표정으로 우리 집 자식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고, 순자 할머니 역시 남의 집 자식들은 다 효자인데 자신들의 자식들만 이런 모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도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각자 살기 바쁜 세상이고 자식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순자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찾으러 나섰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다 우연히 구석에 놓인 보따리 2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보따리에는 고급 참기름과 직접 농사지은 고춧가루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진수가 평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따리에는 둘째 아들 현수를 위한 꿀과 수제엿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어릴 때부터 단 것을 좋아했던 것을 기억하고 할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모를 만남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 마을 어귀로 나간 순자 할머니는 그곳에서 멀리 길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쓸쓸한 뒷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으니 할아버지는 그냥 바람이나 쐬러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자식들이 올까 하는 희망으로 길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 안 온다는 게 뻔한데 왜 이렇게 기다리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 순간 마당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셋째 딸 미영이가 남편과 함께 헐레벌떡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못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온 것일까요? 미영이는 시어머님께서 오히려 친정에 가서 명절을 보내라고 하셨다며 새벽부터 떡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내민 보따리에는 따끈따끈한 인절미와 직접 만든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아버지께서 인절미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새벽부터 방아를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이의 남편도 한마디 거들며 어제 밤늦게까지 떡 만든다고 난리였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에 잠을 못 잤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딸이 만든 떡을 받아들며 목이 메었습니다.
항상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만 기대를 걸었는데 정작 부모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는 건 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이런 걸 해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들들에게만 관심을 쏟고 딸에게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미안해졌습니다. 미영이는 자신이 딸인데 당연한 일 아니냐며 오히려 더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효심이었습니다.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명절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두 명의 아들은 오지 않았지만 딸과 사위가 있어 집안이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미영이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순자 할머니는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며 나눈 대화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미영이가 형들이 못 와서 서운하셨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순자 할머니는 서운하긴 했지만 딸이 와줘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미영이는 앞으로 더 자주 오겠다며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더 많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영이와 사위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가봐야겠다며 건강하시라고 인사했고 다음 달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음에는 올 필요 없다며 그냥 자신의 가정이나 잘 꾸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이 자주 와주길 바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영이가 저렇게 올 줄은 몰랐다며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들들한테만 기대했는데 정작 자신들을 챙기는 건 딸이더라고. 순자 할머니도 동감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영이한테도 더 잘해야겠다며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고 할아버지가 반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편견과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혈연의 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도리어 걱정 없이 편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농담처럼 여겨졌던 이 말이 나이가 들수록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을 희생하며 삽니다. 외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독립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아부은 부모에게 남는 것은 텅 빈 통장과 외로운 노후뿐입니다. 자식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 전체를 좌우하는 존재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기쁘지만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부모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잘 나가는 아들은 남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말처럼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사업한다, 결혼한다며 손을 내밀면 거절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한국의 부모는 자식 사랑이 남다릅니다. 내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 상대가 누구든 온몸을 던져 보호하려 합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은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자신을 잃어버린 채 오로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일방적인 보호와 물질 제공에 익숙해진 자식은 결코 부모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성인이 된 후부터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 자식이라는 특별한 환상이 있습니다. 마치 운명적인 관계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수많은 인간관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의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신을 잃게 됩니다. 내 삶과 미래, 취향과 행복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자식 걱정만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성적표도 아니고 부모가 노후에 받을 보상도 아닙니다. 어린 시절 부모 품에서 재롱 부리며 웃게 해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효도를 한 것입니다. 때로는 기쁘고 벅찬, 때로는 씁쓸하고 고달픈. 하지만 돌아보면 결국 내 인생의 매 순간을 추억으로 채워준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정확하게 타인의 위치에 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상상하고 실행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 실행 자체가 오히려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양 여겨지는 것은 우리 어머니 세대까지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자식보다 남편보다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양보나 희생은 내 마음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고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끼고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제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고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 없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입니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서,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서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시 거울 속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노화를 느껴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세요.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슬픔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스며 있습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입니다. 한때는 거울 속 그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고 아이들 입학식 때 희망찬 젊은 부모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동분서주하던 부모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내 얼굴에게 좋은 표정을 선물해 주세요.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지쳐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첫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생활을 다시 시작하세요. 둘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보세요. 셋째, 지금까지 신었던 것보다 좀 더 좋은 신발에 투자하세요. 넷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연락해 보세요. 다섯째,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하세요. 여섯째, 거리가 멀어도 맛있는 음식을 나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일곱째,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바로 행동하세요. 나를 작게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을 여행하고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며 입은 꼭 다물어 두세요.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아가세요. 머물듯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